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천 미추홀구고요. 이거는 좀 법정지상권도 지금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거 잘 보세요. 토지 정부야. 토지 정부가 있고 1억 4천이에요. 1억 4천이고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근데 지금 토지만 먹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인천 시민공원역하고 요 2호선 라인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인천에서도 사람들 많은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주안입니다. 네. 시장 옆이고. 그 다음에 재정비 촉진기구가 언제 됐어요? 작년 6월에 됐어. 2022년도 6월에. 1년도 안 됐지. 음. 그리고 여기 지금 잘 보세요. 토지가 김흥복, 이동준, 한국투자개발 주식회사 이렇게 나와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뭐 경매로 해서 받았던 건데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요 토지만 나왔어요. 토지는. 요 토지만 나오고 근데 건물은 조경분이라는 분이네.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틀리잖아. 그쵸?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틀리면 우리 직감적으로 뭘 봐야 돼? 혹시 법정지상권 강의는 들으셨을까요? 아, 안 들으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제가 뭐 크게 잘못한 건 아니죠. 네. 법정지상권은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에 그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존속할 수 있게끔 인정해주는 권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음, 잠깐 그냥 설명을 잠깐 할게요. 어차피 해야 되니까. 법정지상권은 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다음 세 번째가 토지나 건물이 동일인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매로 소유권 변경이에요. 즉 뭐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 소유였다가 넘어가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해 가지고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존속할 수 있게끔 인정해주는 권리가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리고 요거와 비교되는 게 간습상 법정지상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저당권 이외에. 저당권 이외에 뭐 있어요? 가압류 있지. 가압류 있지. 그 다음 매매 있지. 증여 있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토지하고 건물 이 사람이 동일인이었다가 매매로 의해 가지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건물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돼. 그러면 건물을 존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지. 네. 어려운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나중에 따로 한번 하시자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그걸로 가시자고요. 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지금 제가 이 건물을 왜 보여드렸냐면요. 음, 음, 잠깐만요. 어, 건물을 왜 보여드렸냐면, 자, 건물 소유자가 누구였어요? 최초 소유자가? 한진한 씨였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한진한이었어요. 그렇죠.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고. 건물이 동일한 소유였는데 소유권 이전이 2006년도에 됐어요. 그래서 매매로 해가지고 조경분이 됐어요. 조경분이라는 분. 2006년도에 매매로. 자, 그 다음에 최초의 근저당이 2006년도에 7월 7일 날 됐죠. 그러면 7월 7일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어요? 토지는 한씨였죠. 그 다음에 7월 7일 이전이잖아. 이건 조씨죠.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법정지상권은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왜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자가 아니었잖아. 이해 설정 7월 7일 당시에는 토지는 한씨, 그 다음에 건물은 조씨였던 거야. 그러면 이 건물은 어떻게 해야 돼? 철거를 해야 되는 거지. 건물은.
그치. 근데 요게, 자, 법정지상권은 안 되는데, 관습상 지상권은 뭐라 그래? 관습상 지상권은 토지하고 AA 한시였잖아. 한시, 한시. 한시, 한시였다가 매매로 두시한테 넘어갔지. 그쵸? 그러면은 매매로 요 당시에 넘어갈 때 관습상 지상권이 승계분 됐지. 법정 지상권은 안 되는데 관습상 지상권은 된다고. 그러면 얘는 건물은 몇 년 해야 돼? 30년 동안 쓸 수 있다고. 이 조경부이라는 사람은. 자, 그러면 이걸 낙찰받게 되면, 자, 이걸 낙찰받게 되면 우리가 저 건물을 먹으려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한테 뭘 청구할 수 있어? 지료 청구할 수 있지. 지료. 지료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얘가 2년 동안 안 내게 되면, 그때는 건물 철거를 가는 거지. 건물 철거. 이게 법정지상권이에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 건물은 지금 법정지상권, 관습상 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건물이야. 그러니까 얘는 30년 동안 이 건물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왜 소개했을까? 왜? 예? 재개발은 왜? 어? 재개발은 왜? 재개발은 내가 뭐라 그랬어? 후지, 우와. 그 다음에 건물, 우와. 지상권. 나도 입주권 나오고 얘도 입주권 나온다고. 이해 갔어요? 굳이 얘하고 싸울 필요 없다고. 이 물건 가지고. 내가 굳이 이 물건 안 보고도, 아니, 먹겠다 그러면은 재개발 언제 될지 모르니까 난 저 건물 먹어야 되겠다 그럼 소송을 해도 돼. 근데 소송을 안 해도 된다고. 이 물건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를 법치권으로 가니 많이 이거 고민한다. 이 물건 보면. 그치. 근데 재개발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철거될 건데. 내가 왜 쟤하고 싸워? 간단한 논리로 가면 돼요. 이해 가셨나요? 그리고 얘가 사업 인정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아유, 저 40평짜리가 1억 4천 되겠어? 내가 봐서 10억 이상 간다. 진짜라니까요? 나는 그렇게 봐. 음. 그래서 이렇게 가시고 건물 먹겠다 싶으시면 법정지상권으로 해서, 아니, 관습상 지상권으로 가서 싸우면 돼. 네. 싸움은 순서는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죠? 이 매뉴얼, 수업을 안 들으셨다 그랬지. 수업을 들으면, 일단, 이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지상권이 성립을 하게 되면, 지료 청구. 성립을 안 하게 되면, 첫 번째는 건물 철거. 가처분. 건물 철거에 대한 가처분. 그 다음 두 번째는 건물 철거. 철거 소송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잠깐만, 지료 청구. 지료 청구하고, 네 번째는, 저게 뭐야? 퇴거 청구, 임차인. 퇴거 청구, 임차인.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경매. 경매. 경매 들어가는 거야. 이게 매뉴얼이야, 그냥. 법정지상권은. 그렇지. 가처분 걸어놓고 경매 치는 거야. 얘가 돈 안 줘서 경매 들어가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네, 이게 그냥 매뉴얼이야. 만약에 가게 되면. 이거 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려요. 2년 정도 걸리는데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한 것 같은데 이거 왜?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걸 하는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 건물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건물 먹으려고. 법정지상권의 핵심은 건물 먹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건물 먹으려고 지금 이 물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근데 이거를 재개발 관점으로 가게 되면 이런 게 다 필요 없다고. 잠깐만. 야, 어. 재개발로 가게 되면요. 이런 용어가 필요가 없다고, 재개발은. 왜? 재개발은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온다고.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온다고. 어. 제가요? 심심하면 받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요 금액 갔으니까, 받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 청구할 때는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법정지상권에. 그렇지. 감정평가 요 금액. 요 금액으로 지료를 받는다. 내가 낙찰받은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낙찰을 여기서 받는다 치면 지료는 이 금액으로 받는다고. 근데 보통은 지료가 옛날에는 많이 받았는데 그 기대 이율이라는 게 이제 아마 한 2.5% 정도 받을 거예요. 2.5%인데 지금 요거 1억 수천으로 받게 되면 나누기 2잖아. 그럼 요거 투자했을 때는 한 5% 정도 나오겠지. 네. 한 5% 정도 받는다 그러면 돼. 그리고 얘가 그거 연체하게 되면 이제 철거 소송 들어가는 거고. 음. 받으셔도 됩니다. 네. 받는 걸 응원합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결론은 법정지상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법정지상권을 보면 이 건물을 먹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지금 정비구역이기 때문에 재개발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그냥 지료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지료만 받고 그냥 정리하고 가면 되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